안녕하세요. 윤일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디테일 페이지 가지고 이제 모델 1에서 모델 2 방식으로 좀 바꿔보려고 해요. 모델 1에서 여러분들 MVC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MVC를 했을 때 기존의 스파게티 방식의 코드보다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를 이해했다면은 오늘은 그 MVC 방식의 또 다른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모델 2 방식을 바꿨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그리고 모델 2로 하는 게 좋은지 모델 1을 쓰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그 방법은 여러분들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저희가 모델 1을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모델한 녀석을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용하는 모델이 지역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자바 코드를 다 위에다 올려놓고 그 녀석을 컨트롤러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낸 그 모델을 지역적으로 이 뷰단에서 사용했었죠. 지역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이게 하나의 함수란 얘기예요. 하나의 함수고 하나의 함수에서 영역만 나눠서 이제 MVC를 구현했었죠. 그런데 이걸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것과 이것을 아예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누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가 갖는 장점이 또 있을 텐데 그런 장점을 취해보겠다. 그게 바로 모델 2 방식입니다. 이렇게 모델 2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이 코드가 나눠질 경우에는 이 녀석은 다시 서블릿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JSP로 남는 거죠. 사실 JSP라고 하는 녀석은 결과물이 서블릿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블릿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델이 지역 변수의 형태로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블릿과 이 서블릿을 이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서블릿에서 이쪽으로 값을 넘길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공유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모델을. 이 모델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리적으로 나누는 게 뭐 장점이 있습니까? 장점이 있으면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걸 좀 알아보고 그렇게 나눠서 만들어야겠죠. 저희가 지역적으로 하나로 만들 때보다 나눠서 만들면은 그 복잡도는 그만큼 높아지는데, 그럼 그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복잡도가 높아지는 것에 반해서 우리가 나눠서 만드는 장점이 더 크다면 이제 그쪽으로 또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 장점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만들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서로 개별적으로 유지 관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협업도 가능하고 나눠서 사용하니까. 두 번째는 뭐 재사용할 때도 이쪽과 이쪽을 각각 재사용할 수 있겠죠. 실행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JSP는 이제 서블릿 코드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칠 텐데요. 그리고 컴파일하는 과정도 거치게 되고 이제 그것이 로드 될 텐데, 이 녀석은 요청이 오면 그때 서블릿 코드가 만들어지고 그때 컴파일 되고 그때 로드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쪽 코드가 이쪽에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커다란 덩치를 갖고 있다고 할 경우에 요청이 오면 그때 같이 서블릿 코드로 만들어지고 같이 컴파일 되는 과정에 같이 합류되게 되죠. 그래서 서블릿 코드로 만들 게 더 많아지게 되고 컴파일할 것도 많아지게 되고 해서 굉장히 실행 성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눠놓게 되면 얘는 어차피 자바 코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미리 컴파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드돼서 실행만 되면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도 미리 컴파일해 놓는 것이 여러가지 실행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모델 2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걸 나눠가지고 만들 건데, 이때 이 모델한 녀석을 컨트롤러라고 하는 서블릿이 만들어서 이 뷰단을 담당하고 있는 서블릿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상태 저장 방법이 필요할 텐데, 저희가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객체가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지 컨텍스트, 하나는 땡냐, 하나는 세션 어플리케이션. 이 모델한 녀석을 이 두 개 서블릿이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은 얘는 안 되고요. 이 3개가 가능한데 이 3개 중에서 이 둘 사이 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유 저장소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어플리케이션 세션보다는 범위가 더 좁은 리퀘스트라는 녀석이 제일 적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녀석의 작업을 이 뷰단에 출력하기 위해서 작업을 이어갈 때 그때 이 모델을 리퀘스트라는 저장소에다가 저장해서 이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는 원래 입력 도구인데 입력 도구에다가 저장소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디테일 페이지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눠 가지고 컨트롤로 분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디테일 페이지입니다. 자, 요즘에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컨트롤러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뷰단이 존재하죠. 아직까지는 이 뷰단에는 코드 블럭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직까지 이 퍼센트가 들어간 코드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 되면은 또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로 가도록 할게요. 자, 현재 페이지는 저희가 JSP인데요. JSP에서 저희가 이 위에 있는 자바 코드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 블럭을 쭉 올려서 이거를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게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 블럭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안에서 사용하는 이런 클래스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임포트 구문에 해당되는 것도 깔끔하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지워버리면 저희가 그 코드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서블릿 코드 하나를 추가할 거예요. 일단 저희가 그 웹이라고 한 녀석의 그 패키지명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다 새로운 패키지 하나 추가하면서 클래스 같이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그때 웹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번에 추가하는 내용은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컨트롤러 패키지를 또 만들어주고 여기다가는 노티스 제 디테일 컨트롤러. 자, 노티스에 있는 그 디테일 페이지이기 때문에 디테일 이렇게 규칙에 맞게 노티스 폴더 안에 있는 디테일 안에 있는 그 컨트롤러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름을 통일감 있게 계속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티스 디테일 컨트롤러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거 클래스 추가하고요. 자, 위에 가서는 이제 저희가 자, 됐어요. 여기다가는 익스텐저에서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속 받아서 이름부터 명명해야겠죠. 자,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름을 명명할 건데 그때 노티스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디테일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함수 추가해야 될 텐데 서비스라고 하는 녀석을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겐 요청에만 특화된 녀석으로서 두 게시란 녀석을 이제 추가할 것인지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능하면 이제부터는 특화된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get을 추가하도록 하고요. 이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이걸 제가 또 고치도록 해야겠죠.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라고 하는 걸 하고 불필요한 주석들은 다 지우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아까 이제 잘라내게 했던 내용을 여기다 붙일 거예요. 자,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줄 가지고 있는 것은 임포트 구문에 대한 건데 컨트롤 쉬프트와 영문자 O를 누르시면은 임포트 구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서 패키지가 이제 커넥션에 대한 패키지를 어떤 걸 할 것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임포트가 여기 있는 페이지에 일괄적으로 같이 임포트 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줄이 또 가졌는데 이건 예외 처리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예외 처리를 해줘야겠죠. 마우스가 떼대고 이제 서라운드 하게 되면은 얘만 트라이 블럭에 들어가고 나머지 밑으로 빠져 있어요. 이 녀석을 트라이 블럭에 같이 집어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아예 다 잘라내게 해요. 다 잘라내게 한 다음에 여기 트라이라고 하는 블럭 있죠. 이 블럭 안쪽에다가 같이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그럼 그 안쪽 다 들어왔죠? 자, 됐어요. 이 예외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는 블럭이 캐치 블럭이 하나 있는데 아직 그걸로는 부족한가 봅니다. 보면 아직까지 빨간 줄이 있는데요. 이 빨간 줄에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예외에 대한 블럭이 필요한데 자, 이거는 이제 새로운 캐치 블럭을 추가할 건지 이거는 기존 캐치 블럭에다가 익셉션을 또 추가할 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거 클릭해서 여기다가는 캐치 블럭 하나 더 추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외 처리까지 끝냈고 코드 블럭은 다 이제 심어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련하고 있는 이 녀석을 저희가 그 뷰단에다 넘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럼 우리가 넘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넘길 것이냐.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얘가 진행된 다음에 이쪽으로 흐름이 전이돼야 되는데 이쪽 서블릿에서 이쪽 서블릿으로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우리가 사용자 요청이 오면은 실행 순서상 얘가 먼저 실행돼야 돼요. 절대로 얘가 실행되면 안 돼요. 얘가 실행되면 어떻게 된다? 빈 껍데기가 나옵니다. 왜? 모델을 여기서 만들고 있는데 모델을 만들지 않고 얘만 실행하게 되면은 빈 껍데기가 나오겠죠. 현재로서는 껍데기가 아니라 에러가 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지역 변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역 변수가 보이는데 빨간 줄이 거리잖아요. 이 변수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아마 얘를 실행하면 오류가 날 겁니다. 이거 고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쪽에서는 아마 실행하면은 하얀 백지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출력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이쪽에서는 데이터를 말하는 걸 책임지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걸 사용해서 출력하는 걸 책임지고 있는데
이 둘을 어떻게 엮일 것인가. 이 둘이 엮이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이제부터는 얘는 절대 실행하시면 안 돼요. 얘 무조건 실행하면 안 되고 무조건 얘를 실행해서 얘가 출력할 데이터 말을 하면 얘에 의해서 얘가 호출되게끔만 해야 됩니다. 다시 얘만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주소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 녀석을 통해서 얘가 실행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통해서 얘가 실행되게끔 하는 방법을 저희가 써 넣어야겠죠. 자, 서블릿에서 서블릿으로 전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리디렉트, 또 하나는 포워드였어요. 이 리디렉트는 뭐예요? 얘 이 서블릿 호출했는데 여기서 아예 다른 페이지로 그냥 가버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 요청이 왔어요. 근데 로그인이 안 됐다. 그럼 로그인하고 오라 라고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이쪽 서버에서 아예 로그인 페이지로 보내버리는 그런 작업, 또는 게시글을 등록했습니다. 등록했으면 등록한 다음에 목록 페이지로 전이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리디렉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이제 포워드입니다. 포워드는 여기서 작업했던 내용들 이어받아서 얘가 처리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되는 전이 방식이 포워드예요. 저는 포워드 쓸 거기 때문에 포워딩 방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워드하게 사용하는 것이 디스패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디스패처는 리퀘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디스패처라고 하는 거 얻는데, 이때 주소는 홈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찾게 되는데, 자, 지금 JS 페이지가 어디냐면은 지금 노티스라고 하는 것 안에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홈 디렉토리가 여기니까 루트에 노티스 안에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홈 안에, 자, 홈 디렉토리 루트에서 노티스 안에 detail.jsp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이제 저희가 호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 찍으면은 포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리퀘스트와 리퀘스트, 그 다음에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게 되겠죠. 자, 저희가 칸이 모자라니까 내려 쓸게요. 자, 이렇게. 자, 노티스 안에 있는 detail.jsp를 요청하면서 그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저장소 객체와 그 다음에 출력 도구를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서 설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게 여기서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출력할 때 사용할 때 인코딩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일단 리퀘스트라는 녀석을 이제 이쪽 같이 공유하니까 여기서 만들었던 모델들을 담아주려고 해요. 그걸 이제 사용하게끔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포워드하기 전에 전달해야 되겠죠. 자, 리퀘스트는 저장소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리퀘스트라고 하는 녀석을 set attribute 해가지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심는 거죠. 그때 타이틀도 심고 다 심을 수가 있는데, 자, 이거 숫자가 많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일단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지역 변수, 이 try 블럭의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위로 올라갈게요. 자, 여기다가 올라가고, 자, 여기다 올라가고, 일단 타이틀 말고 이제 라이트 아이디가 필요하죠. 라이트 아이디. 자, 그 다음에 레그데이트, 그 다음에 히트, 그 다음에 파일즈.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컨텐트.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걸 또 고치고 계속 고쳐나갈 거예요. 그리고 고쳐나가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나 필요성을 저희가 같이 얘기할 거고요. 자, 됐어. 이렇게 해서 일단 담았습니다. 담은 것을 포워드하게 되면 이쪽에서 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는 그 담은 것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틀 어떻게 꺼낸다? 리퀘스트에 담겨져 있는 걸 꺼내야 되니까 점 찍어서 get attribute 해가지고 타이틀 꺼내는 거예요. 와, 이렇게 꺼내야 됩니까? 이렇게 꺼내야 돼요. 물론 다음 시간에 그걸 쉽게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지만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레그데이트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레그데이트. 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라이트 아이디. 자, 이제 히트. 자, 이렇게 다 고쳐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빨간 줄이 없이 잘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실행해 봐야 되는데요. 실행할 때는 여기서 실행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여기서 모델을 만들고 이쪽으로 갈 거니까. 근데 그보다 더 앞서서 여기서 실행할 때는 저희가 그 넘버를 받아야 돼요. 자세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아이디에 해당되는 공지사항을 보여줄 것인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실행하게 되면은 이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리스트 페이지로 가야 돼요. 그 리스트 페이지는 아직 JSP로 돼 있고, 이 JSP에서 지금 스파게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다음에 하나씩 다 고칠 거예요. 복습 겸해서 고칠 건데, 일단 내려오셔서 제목이라는 게 있어요. 제목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URL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테일 페이지로 가기 위한 URL인데 더 이상 이제는 JSP를 요청하면 안 돼요. JSP가 아니고 그냥 디테일입니다. 그냥 디테일의 물음표 id는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컨트롤러의 주소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은 목록 페이지를 실행해서, 자, 목록 페이지에서 항목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페이지를 열어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은 잘 나왔네요. 그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일단 노티스 디테일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 컨트롤러 분리해 가지고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봤어요. 자, 분리하면은 아무래도 코드가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잡도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더 편한 방법인지 생각해 보고,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더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나누는 방법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자,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쪽 뷰단을 좀 더 바꾸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